권용기입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대성마임에게는 권용기가 살아요. 예! 어흥! 자, 용모의 세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야, 이렇게 어려웠던 게 얼마만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뭐 만점이나 뭐 한두 개 틀렸다, 굉장한 거야. 스스로 대견해. 포효해도 된다. 자, 일단, 75%. 60%. 와, 60% 가까워. 와, 이것도 굳이? 와, 이야, 굉장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답률 50% 가까운 것만 보면은 총 8문제가 있습니다. 18번 문제도 비슷한가? 자, 우선 19번 문제를 많이 틀었습니다. 19번 문제. 많이 틀만 했어요. 보면은, 그, 파리라고 하는 말에서, 프랑스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면은 뭐 전쟁을 유발했다, 뭐 의회를 탄압했다, 족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뭐 이런 용어에서, 루이 16세와 혁명 전쟁인가? 아니야, 나폴레옹과 나폴레옹 전쟁인가? 아니야, 나폴레옹 3세와 푸푸 전쟁인가? 충분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좀 어정쩡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이따 해설 강의 해보고요. 구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경만. 8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단어가 포인트? 스투어트 왕조. 스투어트 왕조 무조건 외워야죠. 제찰찰제, 메리와 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누군가, 그리고 공화정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절대성을 추구해? 뭐 이런 용어에서, 왕정 복고 이후에 찰스 2세나 제임스 2세와 관련된 거를 찾아야 되고,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는데요. 이야, 많이 틀만 했어요. 일단 뭐 사라이버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1차 세계대전인가? 라고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근데 이 유고슬라비아가 포인트예요. 있죠? 지금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같은 편이라는 거고, 그게 또 일단 힌트죠. 유고슬라비아가 또 포인트예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세르비아와 여러 나라들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나오는 순간 1차 세계대전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느낌 딱 와요. 그럼 이제 풀 수 있어요. 자, 이따 또 한번 풀어보고요. 7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7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릴만 했어요. 이들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그다드를 일단 중심으로 있고, 당시 북아프리카 영토를 차지한 신흥왕조 파티마도 포인트예요. 파티마 왕조가 신흥왕조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10세기 때 칼리프 선언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당시 쓰리 칼리프 시대였죠? 그때 쓰리 칼리프 시대였던 게 일단 기존의 칼리프라고 할 수가 있는 아바스, 그리고 새롭게 파티마. 나도 후우마예요. 그게 딱 떠오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아바스고, 그러면 아바스 왕조일 때 보면은 이제, 황제 됐다는, 황제 나오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나 비잔티움 제국 황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길게 설명하면 이따 구경만. 7번 문제 많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17번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이거 많이 틀릴만 했어요. 일단 러시아가 누구랑 싸우고 있냐? 5홍! 야, 끝났죠, 사실. 끝났죠. 5홍 나오면요. 5홍 나오고 러시아가 싸워? 야, 그러면 뭐 그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1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는 거죠. 5홍, 독일,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뭐 이런 거 떠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11번 문제는 보면은 이제 뭐 바빌로니아, 메디아, 이 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뭐 이집트, 바빌로니아, 메디아 이런 나라들이 활약한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아시라구나 라고 하는 거 아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는 몽골 티베트를 범부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에서 청인 거를 알아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인도의 마라타, 이게 포인트죠. 마라타 왕국과의 전쟁이라는 말에서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부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고 문제 맞추는 거였어요. 자, 많이 틀렸던 문제 50% 이상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들 한번 구경을 해봤고요. 자, 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문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중왕국, 신왕국,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뭐 이런 단어가 포인트죠. 나일강, 예, 이런 용어에서 이집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에서 이집트,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페리클레스 시대 때, 하라파, 모헨조다로 하라파, 인더스, 갑골 문자, 상, 황허 문명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2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탕쿠투족이 포인트죠. 뭐 동아시아는 학생들은 뭐 이번호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탕쿠투족이 세운 나라다. 서하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서하의 동남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남쪽을 압박을 해서 많은 물자를 뜯어냈다 라고 하는 말에서 가는 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과 서하는 군신 관계였지만, 송이 서하에게 세패를 바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또 왕한석 신법의 또 배경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게, 송에 대한, 북송에 대한 요와 서하의 압박이 또 왕한석의 신법의 배경이죠. 자, 여간 송과 서하 찾는 거예요. 수도를 대두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 쿠빌라이 칸과 관련된 몽골 제국 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거제의 전시를 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송이죠. 연후 16주를 차지했다. 이건 이제 5대 식국 시기 때 특히 거란국 요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맹한 모국제를 시행했다라는 것은 금이죠. 가와 나는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와 송의 관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미술진 왕조회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인데요. 쭉 보면 뭐 위구르인들을 이제 결국 진압을 해서 위구르 애들이 이제 이 왕조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 왕조는 몽골, 티베트 등을 범부로 삼아 다스렸듯이 이 위구르인들도 어떤 식으로 범부로 만들어서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포인트죠. 몽골과 티베트 범부라고 하는 말에서 청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청 같은 경우에 이제 직할지로 만주와 중국이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주연제로 지배한 것이고, 이때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범부는 이제 소수민족들이 있는 곳이죠. 몽골인들, 티베트인들, 위구르인들 같은 경우에는 범부로 하여서 일정한 자치를 하였던 것이 바로 범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청이라는 거 파악하고 청을 찾는 거예요. 이런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당말. 당의 멸망의 계기죠. 결국 주전충한테 망했고요.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 청의 권룡제죠. 향거 리선제가 도입되었다. 한. 곽소경의 수시력, 수원시청의 원. 그다음에 마테오 리체 고녀망후전도는 명말의 예수의 선교사의 활약과 관련된 것이죠. 정답은 2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울의 방까지 갖춘 베르사유는 폐하의 업적이 단지 이것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실로 안타깝죠. 사회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루이 14세죠. 예, 루이 14세 때 어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글을 보고 있습니다. 콜베를 등용했다. 루이 14세죠. 슐레지엔을 차지했다.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로부터 뺏은 거죠. 바로 프리드리 2세, 프로 2세네. 렘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라 할 수가 있고요. 상트 페테르, 페트르 1세가 되는 거고요. 프로이센 등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곳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죠. 러시아 예카테리네 2세의 제안으로 분할하게 되죠. 정답은 1번. 5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나라는 저쪽에서 해서 튀르크 세력과 앙카라 평원에 부딪혀. 이게 포인트죠. 앙카라 전투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오스만 제국과 티무르의 충돌이 바로 앙카라 전투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바이지드 1세를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고 수도 사마르칸트 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안카라 전투 사마르칸트에서 가해 군주는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티르코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셀주크 티르코, 오스만 티르크 이런 게 떠올라야죠. 물론 맘루크,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도 티르크 세력이지만, 자, 그래서 셀티와 오스만 세력 중에서 오스만 제국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티무르 찾게요. 바브르가 공격하였다. 모골 제국이죠. 파르티아를 무너뜨렸다. 사산왕조 페르시아고요. 모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다. 티무르. 발칸반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거 오스만 제국 이야기죠.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파비 왕조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3번. 이래서 일면이 끝났습니다. 일면. 자, 일면. 아까 여기서 많이 틀렸던 문제였죠. 가 황제의 재위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포인트죠. 마라타 왕국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누구예요? 그래서 데칸고원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우랑제브 황제이죠. 이슬람 제일주의를 택해서 힌두교 사원을 박살냈던 게 바로 아우랑제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 세력과의 충돌이 마라타 왕국의 전쟁이고요. 또 시크 전쟁도 있었던 게, 시크교도의 반란도 있었던 것이 아우랑제브 황제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타지마할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아우랑제브의 아빠 샤자한에 대한 이야기죠. 시크교도와 대화를 나눌 학자, 이거 ING죠.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 ING가 나오면 그냥 정답이 돼요. 이거 16세기 초 무굴 제국 수립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게 바로 시크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NG, 지금도 시크교 있는 거죠. 벵골 분할령 발표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20세기 초 영국령 인도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건 델리왕 무굴 제국 훨씬 전이죠. 순서가 이슬람 왕조 순서가 가구, 델리, 무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전이 구루, 델리 수탄 왕조, 다음에 무굴 제국이니까는요 훨씬 전의 이야기죠. 쿠투브 미나르는 그저 델리 왕조, 델리 수탄 왕조를 개창했던 아이바크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2번. 7번. 이거 아까 많이 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일단 요 문장이 포인트죠. 요 문장이 포인트예요. 이들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던 이것에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누구냐?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이슬람 교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슬람 왕조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편 북아프리카 영토를 차지한 신흥 왕조 파티마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파티마랑 붙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아바스 왕조라고 할 수가 있죠. 아바스 왕조가 그래서 북아프리카 영토를 빼앗기죠. 북아프리카 뿐입니까? 어디도 빼앗기냐면, 나중에 이제 카이로 신수도를 건드렸던 거고요. 예루살렘도 빼앗기고, 메카 메디나도 빼앗겼던 게 아바스 왕조가 파티마한테 빼앗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프 선언했던 게 바로 파티마 왕조죠. 10세기 때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몇 세기 때 일이냐면 10세기 때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신흥 왕조 파티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세기 때는 이제 셀티와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유명하죠. 자, 그러니까 가는 바그다드의 중심으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던 나는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타의 위치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크레타의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에게의 남단에 있는 게 바로 크레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었대요.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10세기 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오토 1세죠. 그럼 뭐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알맞죠. 왜냐하면 그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은 이제 그리스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게 크레타니까는 이건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득보 황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비잔티움 제국이고요. 나는 아바스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요 시기 때 일인 거죠. 파티 선언, 파티마 왕조와 칼리프 선언 즈음에 있었던 어떤 득보 비잔티움 제국 황제 이야기를 봤습니다. 베르덴 조약으로 분열되었다. 이거 프랑크 왕국 이야기죠. 카를로스 대제 사후의 일이고요. 군강고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비잔티움 제국이죠.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 오스만 제국이고요. 칼리프로부터 슐탄의 칭호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셀주크 티르크가 유명하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마야 왕조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많이 들었습니다. 미주진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왕국의 훼손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박해받는 신교도를 지켜내고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또 일단 포인트고요. 로마 카톨릭과 지금 신교도가 대립한다는 이야기인데, 슈투어트 왕국 결정타죠. 슈투어트 왕조 나오면 17세기 때 영국 왕조로서 찰제, 메리와 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거는 누구다? 왕정 복고 이후에 찰스 2세나 제임스 2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찰스 2세 때 의회가 심사법을 만들었고요. 제임스 2세가 그저 심사법을 무시했죠. 그리고 이런 제임스 2세 심사법 무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옹호 정책이고, 신교도, 이때 이제 신교도는 청교도가 아니죠. 청교도가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국교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교도에 대한 국교도를 겨냥하게 되는 게 심사법 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로 네덜란드에서 제임스 2세의 딸과 그의 사위라고 할 수가 있는 메리와 윌리엄이 네덜란드 군대 갖고 들어온 것이 바로 명예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저 메리와 윌리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장전 명예혁명 찾는 거예요. 수장법을 발표했다. 헨리 8세.
호국경에 취임했다. 크로멜. 무적 함대를 이끌었다. 이거 펠리페구나. 네, 이거는 에스파냐죠. 네, 펠리페 2세. 무적 함대를 무찔렀다. 이러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칼레 전투이고요. 권리장전을 승리하였다. 메리와 윌리엄. 낭떠 칙령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보면은 돌고래 동서 분열 이후 순차적으로 동서 분열은 이제 수나라 때 있어졌어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지배했다. 동돌골 정복한 게 당태종이고,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서돌골 정복한 게 당고종이죠. 그래서 당고종 때 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착기죠? 예, 당착기. 장건을 세우게 파견했다. 한.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하였다. 수. 몽골군의 침략으로 망했다. 남송이 유명하죠? 뭐, 그 금도 있고요. 이슬람 세력과 워낙 많죠? 예, 워낙 많은데, 이제 중국사에서 특히.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과 탈라스에서 전투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당현종 때. 당현종 하면 또 뭐로 유명해? 안사의 난으로 유명한 거, 당현종 때.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네요. 금나라의 북송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있고, 레오 3세께서는 이 사람을 또 하나의 황제로 세우셨다. 레오 3세가 포인트죠. 예, 교황 레오 3세가 있고,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던, 성상 파괴령을 내렸던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있습니다. 모두 제시문에 중요한 힌트들이 되는 사람인데, 교황 레오 3세가 나오면 그죠? 카를로스 대제, 대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했던 것은 카를로스 대제의 아빠 피핀 이야기고요.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언제 이야기예요? 아비뇽 유수 13세기 때 이야기죠. 교황 클레멘스 5세이고 당시 프랑스 왕도 필리프 4세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비뇽 여간 아비뇽 유수랑 관련된 다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고요. 또 로프아테이 전투는 카를로스 대제 할아버지 카를로스 마르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라틴 문화의 부활,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도 얘기하는 궁정학교, 아헨에 궁정학교를 세웠던 게 바로 카를로스 대제이죠. 정답은 5번, 11번. 또 많이 틀렸죠. 밑줄진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떤 반란의 충격으로 제국은 통일을 이룬 지, 분열됐대요. 한 세기도 이루지 못되어서 분열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날뛰는 거예요. 파라오, 이집트죠. 이집트가 날뛴다는 얘기고, 바빌로니아도 막 지금 날뛰고 있다는 것이고, 메디아도 날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시리아 멸망 이후에 서아시아는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리디아의 각축전이 되죠. 그런 가운데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악조메스 왕조 페르시아가 메디아 먹고 신바빌로니아 먹고 리디아 먹고 이집트 먹으면서 또 서아시아와 이집트까지 먹게 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제국은 그죠? 아시리아라고 할 수가 있죠. 쿠산 왕조와 교역하였다. 쿠산 왕조 옆 동네에는 누가 있었던 곳, 서아시아 쪽에는 누가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까? 그죠? 파르티아가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조라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사산왕조 페르시아고요.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군대와 격돌을 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니네베를 수도로 왕립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아시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그래서 니네베에서 많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점토판이 발견이 된 것은 아시리아가 바로 여기에 왕립도서관, 점토판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이 유명하죠. 12번. 밑줄진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루손섬은 이제 필리핀에 있는 가장 큰 섬이에요. 그들은 우리나라와 함께 에스파냐와 싸웠던 이유가 완전한 독립에 있었기에 또다시 식민지 전락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너무 쉽네요. 필리핀 병합. 예. 그래서 필리핀을 가지고 싸웠던 1898년의 미해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1898년 미해 전쟁은 연도 왜구라 그랬어요. 19세기 말에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 미해 전쟁, 파주대 사건, 모두 1898이고 같은 해 또 중국에서는 병포자가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페리 함대를 그래서 미국 이야기죠. 미해 전쟁이고, 이건 미국, 일본 개항, 에도마프 개항, 인도차이나 연방수립 프랑스, 인도차이나 연방은 지금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얘기하는 거죠. 주롱반도의 일부 지역을 할양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아편전쟁의 결과물로서 영국 이야기죠. 호르무즈, 마카오 등 거점 항구를 차지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이죠. 고아까지도 같이 세트로 에워주고요. 자와섬을 장악하고 대규모 농장을 건설했다. 인도네시아, 유명한 섬이니까 네덜란드 라고 할 수가 있죠. 인도네시아로 썼네요. 네덜란드라고 써야죠. 네덜란드. 자, 정답은 1번. 자, 13번. 이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자, 많이 틀렸는데, 일단 이게 가가 어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의 사라예보 점령을 도와줬대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 전쟁에서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틀린 학생은 아마 사라예보가 있으니까 1차 세계대전인가? 사라예보 사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사라예보는 당연히 누가 전역했겠어요? 오홈이죠. 오홈이 나와요. 오홈은 없잖아. 지금 뭔가 이상한 애 느낌이 와야 돼요. 자, 그리고 결정적 힌트는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유고슬라비아예요.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슬라브, 남쪽의 슬라브라고 하는 뜻인데, 세르비아가 여러 지역을 합친 다음에 이름이 바뀐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1차 대전 종전 후에 탄생하는 것이 바로 유고슬라비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1차 세계대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말에서. 자,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아닌데 1차 대전 후죠. 1차 대전 후에 중요한 전쟁은 2차 대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2차 대전 때 맞아, 독일과 이탈리아가 같은 편이었지 라고 하는 걸 딱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어디 침공한 게 또 유명해요. 2차 대전 발발 전에는 에티오피아 침공과 알바니아 침공이 있고요. 2차 대전 발발 후에 이탈리아가 침공했던 곳으로는 그리스 침공과 북아프리카, 바로 영국령 이집트 침략한 거, 영국령 이집트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는 독립했으니까 이집트 침략한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2차 대전 때와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사르디냐 왕국이 일으킨 것은 사오전쟁. 사르디냐 오스트리아 전쟁이죠. 빈 체제가 붕괴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2월 혁명이죠. 비시 정부가 수립되는 원인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죠.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다. 이거는 푸오 전쟁의 결과물이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것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이 오헝 제국으로 바뀌는 거죠. 러시아 그 푸오 전쟁 뒤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쳤다. 1차 세계대전 때 일이라 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이 마부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마부하면 뭐예요? 가무에, 가마쿠라 마부, 무로마치 마부, 에도 마부입니다. 그 중에서 교토에 있는, 이게 포인트죠. 교토의 마부. 교토의 마부가 있었던 시기는 딱 한 번밖에 없죠. 바로 무로마치 마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낌 오죠. 이건 뭐예요? 센코쿠 시대. 무로마치 마부 후반에 센코쿠 시대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옳은 거 찾기군요.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도다이사를 창건했다. 나라 시대죠. 조님 문화의 발달, 에도 마부죠. 헤이안 시대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개창했다. 무로마치 마부죠. 두 차례 걸친 원내의 침략을 받았다. 카마쿠라 마부죠. 정답은 4번. 15번. 가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어떤 문장의 포인트일까요? 리퀴니우스와 함께 밀라노에서 크리스트교를 끝났죠. 아직은 이 당시 제국이 4분되어 디오클레티아누스에 의해서 제국이 4분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리퀴니우스 공동 황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할 수가 있고, 제국 4분을 또 종식시켰던 인물이며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던 또 인물이며, 너무나 유명한 비잔티움으로 천도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그 황제라고 할 수가 있죠. 메르베우스 왕조를 열었다. 클로비스죠. 보름스의 백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카노사의 굴욕과 관련된 하인리 4세의 아들, 하인리 5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클레르몬 공의회를 수립했다. 교황이죠. 우르바누스 2세. 십자군 전쟁의 시작.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16번입니다. 이거 아까 많이 틀었던 문제였나요? 그죠. 많이 틀었던 문제예요. 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 노선, 캄보디아로 적대를 천상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주변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낮은 자세를 취한다고 했던, 그리고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만 개입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표, 뭐 이런 문장에서 베트남 전쟁 중에 아시아인은 아시아 일이 하고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과거 10년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자, 그러면 이거죠? 예, 요거랑 제일 가까운 거 찾으면 돼요. 우리
그 순서가 이러잖아요. 트루먼의 계획 고민, 베릴 꼬메나, 6반 바흐베 피코 통키, 그리고 닉슨 유닉 솔트 똥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닉슨 독트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년간이니까 제일 가까운 거 나오면 그게 정답이다. 물론 ing 같은 게 나오면 그게 또 정답이기도 하지만요. 마샬 플랜 한참 앞이죠. 한참 앞이에요. 1947년 쿠바 미사일 위기. 오, 가깝죠. 가깝죠? 네, 쿠바 미사일 위기.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거는 언제 적이래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거죠. 이것도 2차 대전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련 해체 전 1989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7번. 아, 많이 틀렸죠. 자, 러시아가 이제 뭐 작살났네요. 전함 두 쪽이 침몰했대요. 그리고 러시아 측은 지금 자국과 교전 중에 오홍, 끝났죠. 오홍 나오는 순간 러시아하고 오홍이 싸워 1차 세계대전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오홍과 동맹국이 누가 있습니까? 독일이 있죠. 1차 대전이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동맹국이 이 나라를 끌었다. 여기서 이제 오홍 등의 동맹국은 오홍과 독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동맹국이 불가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남은 게 누구죠? 그죠, 오스만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홍 같은 경우에는 뭐 초장부터 독일 제국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둘은요.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 찾게요. 1번 탄지마트를 단행했다. 오스만 제국. 방공협정에 가담하였다라고 하는 거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야기죠. 이건 히틀러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얀마를 식민지로 삼았다. 영국령 인도 제국. 플라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건 이제 동인도 회사끼리 충돌한 건데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패배한 거죠.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벵골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하와이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 미국 이야기죠. 정답은 1번. 18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떤 운동의 진압을 위해 얼마 전 파쇼다에서 대립했던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시켜 연합군을 구성했대요. 그리고 이 제국의 수도를 장악했고 이 제국 정부의 대사는 이용장이래요. 아, 청나라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쇼다 사건은 연도 외우라고요. 1898년 파쇼다 사건, 미해 전쟁, 또 병법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외우면 19세기 말에 중요한 시기가 딱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영푸연합군이 출동했다 라고 하는 건 영푸연합군, 영푸까지 포함시켜 연합군인데 여간 그 중국사에서 영푸연합군이 나오는 경우가 두 번이 있어요. 2차 아편전쟁 그리고 의야당 운동 진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8개국 연합군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야당 운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야당 운동 찾아봅시다. 1번 천두슈 등이 주도했다. 이거 신문화 운동. 입헌군주의 주장했다. 변법 자강. 천주전무 태평천고. 에로 사건을 빌미로 촉발되었다. 2차 아편 전쟁. 백령교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야당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5번. 19번. 자, 그가 누굴까? 라고 하는 건데, 쭉 보면 일단 파리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프랑스 이야기네. 라고 하는 건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프랑스 이야기인데, 행정 권력 수장이래요. 행정 권력 수장이고, 전쟁을 유발한 그의 행동은 직전 우회를 탄압했던 전력 이상으로 우리 프랑스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행정 권력의 수장은 대통령도 있고요. 통령도 있고요. 왕도 되겠죠. 황제, 뭐 다 돼요. 그러니까 누가 떠올라야 돼, 일단은요. 루이 16세 때 혁명 전쟁이 있어요. 그죠? 루이 16세와 혁명 전쟁이 있고요.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한테 발렸죠. 프랑스가요. 아직은 이제 공화국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자, 다음에 또 누가 떠올라야겠어요. 그죠? 나폴레옹이 떠올라야 돼요. 나폴레옹 통령과 나폴레옹 황제 때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 또, 뭐 떠오를 수 있어요. 그죠? 또 누가 떠올라요? 그죠? 대통령으로 보통 선거를 통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되었고요. 결국 푸푸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또 패배한 푸푸전쟁 같은 것도 떠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는 루이 16세일 수도 있고요. 그죠? 나폴레옹일 수도 있어요. 럴라워. 나폴레옹 3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염두에 두 다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럼 더 힌트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의회를 만든다. 새로운 의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정권력 수장의 직무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그러니까 루이 14세나 나폴레옹이나 나 3세인데 이 사람들의 직무를 누가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회가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 권력 수장의 신변은 의회가 지정한 구역 내로 한정시킨대요. 그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의회 세력, 프랑스 의회 세력이 이 행정 권력 수장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네. 그럼 나폴레옹은 어떻게 잡힌 거죠? 프랑스 의회 세력한테 나폴레옹 인기 많았죠. 프랑스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언제 잡았습니까? 얘는 전쟁에 패배하면서 프랑스 대동맹, 대동맹한테 결국 패배하면서 워터루 라이프지 전투 패배. 그래서 귀양 간 거고,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또 귀양 가서 거기서 죽은 거죠. 나삼세도 프랑스 의회 세력한테 체포된 게 아니죠. 푸푸 전쟁 때 스당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한테 포로로 잡힌 거죠. 그럼 뭐예요? 그죠? 얘 둘이 아닌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가 아니라 루이 16세의 체포를 얘기하는구나. 프랑스 의회 세력이 권력 수장을 파리 모처에 구금했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죠? 상킬로트의 툴리리 공습격과 루이 16세의 왕권 정지 직후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걸 알게 되면 이때 새로운 의회는 국민 공회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굉장한 문제였어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야 돼? 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이제 함정으로 나올 수 있었던 아까 그죠? 루이 나폴레옹 나3세죠. 3부회를 수집했다가 이제 루이 16세. 얘가 이제 마지막 3부회를 베르사유 궁전에 수입하다가 이제 엿댄 거죠. 왕정 복고로 죽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요? 그죠? 루이 16 럴라오 이후 나폴레옹 황제의 몰락 이후에 루이 16세의 동생들 이야기예요. 루이 18세와 샤를 10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러시아 원정을 탄핵했다? 나폴레옹 황제고요. 2월 혁명 영향으로 시작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가,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줄이면 루이 필리프 7월 왕정이 또 되죠. 정답은 2번. 자, 2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반식민주의 29개국, 뭐 이런 용어들, 뭐 신생 독립국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일제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동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평화 10원칙을 채택했죠. 평화 5원칙은 요 전에 네루와 저 원라이가 채택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가뿐하게 1번. 베르사유 체제를 현실시켰다. 파리 강화회의. 국제연합을 출범시켰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독립국가 연합을 개선시켰다. 옐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러시아의 옐친. 정답은 1번. 문제풀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필수 강좌입니다. 선생님 들으라면 들으세요. 왜 안 나오지? 안녕.